중고등학생 때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한 저의 공부법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린TV라는 공부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소린입니다. 네, 안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가면요. 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네, 서울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잘했어요. 심지어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일단 그 집단 내에서 뭔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당시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특히 10대 때는 그런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중요했다 보니까 또 가정 형편이 좋진 않았으니까 뭔가 공부로 좀 더 인정받고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와서는 이제 서울대에는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건 그냥 성실성의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한 만큼 잘 받는다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그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나 성실하게 잘했구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잘했다니 되게 스스로 자랑스럽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사실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지 않거든요. 사실 100명이면은 뭐 많으면 3명, 4명, 5명 정도가 아, 나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 이런 느낌을 갖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확인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그랬어요.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도 그냥 되게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었고 활발하고 막 약간 인싸 성격의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시험 본 후에 성적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제가 뭔가 회자되고 친구들이 되게 멋있다고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낮았던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입시와 관련된 공부도 그렇고 대학 학부 때는 특히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성적으로 약간씩 학부에도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원 가고 이러면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줄지만요. 그때는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심지어는 소위 대치동 키드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고급 과외나 고급 학원을 다녔던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주변에 수두룩해. 이때는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머리만 믿고 뭘 한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소수였긴 한데 진짜 타고나게 똑똑한 친구가 있긴 했어요. 특히 수학, 과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영재스러운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대충 공부하는 것 같은데 1등하고 이러니까 그런 집단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겼고 그만큼 저의 노력이나 성실함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자기가 하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을 했지만 서울대에 들어가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 결국은 성실함이 무엇인가의 성취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좀 배우실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안에 이상한 애들 완전히 천재 완전 넘사벽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존재합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공부법이나 기타 등등을 총동원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 잘하는 세계 안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의 지속력, 성실성 이런 것들이 삶을 개척해 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힘이다라는 말씀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공부법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주어진 학습 자료를 누가 더 여러 번 보고 잘 암기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 학습할 자료를 찾아야 되고 스스로 의문점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창의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것만 잘하고 과제만 잘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마인드랑은 굉장히 다르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차 때 지금 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중간고사를 앞두고 3주 전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하고 설계하는 것하고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자기 문제 설정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전략 설계, 공부에도 전략 설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걔하고 저는 근본적인 방법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은 걔를 확장시켜서 대학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공부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주변에 그런 걸 잘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나는 꽤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대학원에. 있죠. 학습 전략 면에서는 크게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냥 공부의 내용? 공부의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학원에서도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서울대에도. 근데 소수지만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대치동을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데 뭐 대치동 그 자체를 제가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어진 방식의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자기가 공부의 목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싱을 쭉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적용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 고민해서 이 방법을 키운 사람이 대학원이나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플래닝하는 것하고 그냥 주어진 공부를 한 분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안 선생님은 환경대학원은 되게 좋은 대학원인가 보네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계의 지금 큰 문제의 하나라서 제가 좀 질문을 했고요. 공부 태도에 관련된 건데 뭔가 완벽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이만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못 지키면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많이 안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채찍질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루에 그냥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만 공부를 하셔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3일마다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뿌듯함도 느끼시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또 저하고 싱크율이 너무 높으시네요. 아, 정말요? 우리 슬렁슬렁 공부의 철학 이거 아이킹 대학생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역시 지속의 힘이 대단하다는 게 우리 같은 경험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안 선생님도 그동안 지속의 힘에 굉장히 큰 어떤 효능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지금 공감이 돼서 놀랐는데요. 저도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인풋과 아웃풋의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을 할 때는 딱 교재나 그런 교과서를 한번 쭉 읽으면서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5개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그거를 노트에 정리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들을 따로 모아둔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걸 필기하면서 계속 지식의 정교화를 해나갔고요. 그리고 뭔가를 암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뭐 한번 내용을 쭉 읽었으면 중간에 책을 덮고 말로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거나 미니 칠판이 있어서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질문 답변을 계속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아웃풋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저는 포스트잇에 그 내용을 다 하나씩 적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놨거든요. 뭐 화장실 문 앞, 냉장고 이런 데다가 하나하나씩 붙여놓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 방법도 약간 꿀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뇌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무작정 비효율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자연스럽게 잘 외울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든 거는 내가 노래방에 가면 완곡을 할 수 있는 노래가 100곡이 넘는데 왜 이 시험 범위의 내용은 안 외워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개사를 해서 암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도를 해보면서 이건 효과가 어떻네? 이거는 좀 별로네? 이건 괜찮네? 하면서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뭐 공부를 실제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꿀팁들이 중간에 이제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공부 꿀팁을 주시면서 표정이 막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공부는 즐겁습니까? 안 선생님께? 공부는 즐거울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는데 이 공부법을 공유하는 건 즐거워요. 또 뭔가 새로운 능력이 몸에 붙는 과정에서도 뭐 깨달음의 즐거움이라든지 능력을 내가 갖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웃풋을 잘게 쪼개서 설정을 해놓고 그 아웃풋을 우리가 취했을 때마다의 그 자신의 성취의 기쁨을 느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무작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는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먼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신다는 이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안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도 기쁨을 느껴가는 그런 공부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한 저의 공부법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뭐 학원이나 과외를 되게 충분하게 받지는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공부법에 확신이 없다든가 좀 막막함을 느끼는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별 구체적인 공부법이라든지 일반론적인 공부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마인드셋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흐름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탐구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과목별 핵심 키랄까요? 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의 디테일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 선생님께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공부의 어떤 정신이랄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방법의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 안에는 전반부에 그런 것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 같이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자녀분들하고 대입과 관련된 준비 대화를 하실 수 있어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엄청난 질문이긴 한데 말씀을 드려보자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삶을 첫 번째로 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능력을 좀 더 신장을 시켜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알을 추구하는 삶? 지금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우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소린 선생님 지금 뭐 겨우라는 제 표현이 좀 결례이긴 합니다만 대학원 2학기생, 석사 2학기생이세요. 말씀 쭉 들어보면 이미 연구자로서의 길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잘 가고 계시고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이미 돼버리셨어요. 아마 저는 혼자 공부 또 유럽에 가신 혼자 여행 또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식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여태까지 영위해온 그 스스로의 철학이랄까요? 그 안에 현재 안생님의 모습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